Choi Sung-jun has been the chairma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for the past 3 years. He worked hard to bring stabilization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and has formed cooperation between terrestrial TV stations and cable networks. He is paving the path for the right balance and development between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in this digital environment, which changes at a rapid pace. Let's hear from Chairman Choi Sung-ju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bout the challenges and tasks at hand for South Korea to become a global ICT powerhouse in this new digital environment. In addition, we will learn about the pending issues concerning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s on this edition of the interview. 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Park Sung-hee. We are living in a digital era where new technologies reshape broadcasting industries as well as our daily lives. I'd like to learn more about this from today's guest. I am pleased to welcome Choi Sung-jun, the chairman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길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제가. 네,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시대에 네.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죠. 네, 책임감이 큽니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KBS, MBC, SBS 같은 지상파 방송사들, 그다음에 종합편성 채널, 또 보도 전문 채널에 이제 허가, 승인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방송 광고, 방송 편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요사이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또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걸 조사해서 제지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이용자들 보호 정책을 펴고, 또 요새 인터넷 윤리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네, 어느덧 취임하신 지 3년이 됐습니다. 네. 네, 처음 부임하실 때 최초의 법조인 출신 방통위원장으로 주목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알고 보니까 법원 내에서 IT 전문가셨다면. 예, 좀 많이 그런 부분을 접한 기회가 있어서 네. 다뤄왔었습니다. 네. 그래도 28년간 법조계에 계시다가 방송통신업계로 왔을 때는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법원에서 일어나는 일은 일부 가처분 같은 사건을 빼놓고는 이미 벌어진 일을 사후적으로 네. 잘 꼼꼼히 살펴서 거기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결론을 만들어내고, 또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방송통신위에서 하는 일은 사후적으로 위법행위 조사 제재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좀 선제적으로 네. 또 앞을 내다보면서 미래를 보면서 하는 일이 많죠. 그러면서 정책을 세워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나가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른 업무였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서로 그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그다음에 조정을 해가지고 현명한 해결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법원의 업무하고도 많이 유사한 부분이 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업계는 여러 이해관계가 아주 얽혀 있는 복잡한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는 오히려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이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 법원에서 네.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네. 더구나 방송통신 분야는 요사이 실질적인 성장이 약간 좀 정체 시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자들 간에 또 사업자와 새로운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용자 간에 이런 분쟁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균형 있게 네. 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임무였었고, 네. 이제 예를 또 하나 들면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일부에서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돼야 된다라고 네. 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요사이 빅데이터나 IoT나 클라우드나 이런 거는 그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지능정보사회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가치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정을 하는 것이 방통위원회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에서 법원에서 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었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정말 많은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그 제3기 방통위원회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거의 이제 임기가 다 되어오면서 참 그 성과를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네. 근데 그 성과라는 게 그 좋은 면만 다 있는 건 아니고 좋은 면과 나쁜 면이 다 이렇게 섞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 방송에 있어서는 이제 지상파 UHD 방송이라든지 또는 EBS의 다채널 방송이라든지 이런 그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방송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단말기유통법을 통해 가지고 단말기 유통 시장이 많이 안정화가 되고 이용자 차별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요금과 서비스 경쟁으로 바뀐 것이 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방송에서의 이제 광고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방송통신이 요새 결합되면서 상품도 같이 결합이 되는데 그 결합 상품과 관련된 여기 광고의 문제라든지 경품 문제 이런 것들 해결한 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되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을 고안해낸 것들이 기억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서 위원장님께서도 매우 바쁘게 지내오신 걸로 압니다. 잠시 그동안의 활동을 영상으로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We live in a digital media era which undergoes rapid changes. Everyone has high expectations.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is pushing forth with the launch of the world's first terrestrial UHD broadcast. 앞으로 UHD가 나오면 다큐멘터리나 이런 것들 저희가 화면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나 아니면 영화 이런 거 보면 또 선명하게 뚜렷하게 잘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동화질이라 좋을 것 같아요. We went to an organization which reacts sensitively to the rapid media changes. Let us meet Chairman Choi Sung-ju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pinions of different people come together. Chairman Choi is known to be a mediator, skilled in coordinating ideas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뭐 아시는 것처럼 방송통신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다양한 매체들이 나와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쟁도 많이 생기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원칙과 법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또 우리 이용자,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듣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방송통신의 생태계 또 앞으로의 발전 방향까지 고려를 해서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위원장님은 때로는 형님처럼 친근을 하고 또 때로는 스승님처럼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takes part in various measures. Let's find out more about the purpose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its tasks at hand. 위원장님, 올해 그 방송과 통신 현안들이 궁금합니다. 2017년 방통위원회가 추진 중인 업무의 핵심 내용이 어떻게 되죠? 네. 우선 비전으로는 네. 국민에게 신뢰받는 방송통신 강국 실현 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방송통신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제도 정비를 통해 가지고 방송통신 시장에 좀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방송통신이 굉장히 서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상생 협력을 통해 가지고 안전하고 공정한 방송통신 경쟁 상황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가지고 그 전 국민이 미디어 교육을 제대로 받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말씀해 주신 게 방송의 공적 책임과 네. 품위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나갈 계획이신지요? 방송의 공적 책임 품위는 그거는 아무리 방송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상황이 변하더라도 변함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예를 들면 공영방송의 경우에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이런 상업방송처럼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재원을 확보를 해서 정해진 방향으로 좀 나가야 될 텐데 우리 지금 TV 수신료가 워낙 낮게 책정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그런 재원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쭉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공영방송의 수신료 부분을 좀 독립적인 기구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대신 결정한 것 이후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는 더 투명성을 강조하고 네. 그래서 이제 수신료와 일반 다른 수입을 분리해서 회계를 쓴다든지 네. 뭐 수신료 사용 내역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대형 사고도 많이 나고 또 네. 자연재해가 많이 나서 네. 그때마다 이 재난방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문제점들도 많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나라에서 그 재난방송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그 재난방송 사업자도 늘리고 네. 그다음에 재난방송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방송사로 하여금 좀 지키도록 하고 그렇게 이제 준비는 해왔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지진 났을 때 네.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작년에 또 뭐 지진이라는 건 바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긴급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네. 지진 단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하고 그다음에 뭐 2단계는 예를 들어서 자막으로 경보가 나갈 때 파란색, 뭐 3단계는 붉은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자막 크기도 더 커진다든지 이런 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게 방송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또 그 사업자들마다 사정이 달라서 좀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전체적인 매뉴얼을 지금 손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올해는 종합편성 채널이라든지 라디오까지 재난방송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방송사들이 재난방송을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자료가 풍부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안전처가 갖고 있는 CCTV라든지 각종 자료들을 서로 연계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 등을 부처 간 협업도 예, 하시고. 네, 좀 연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공정한 방송통신 시장을 위해서는 사실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아까 단통법,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뭐 투명성이 좋아지고 그런 장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또 개선되어야 되는 점들도 많이 떠올랐는데요. 좀 더 보완이 되면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뭐 어느 제도든지 다 좋을 수만은 네.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이 가장 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직접 부담하는 뭐 요금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낮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사실은 지금 데이터를 뭐 몇 년 전에 비하면 서너 배씩 지금 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신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고 문화생활을 하는데 맞습니다. 또 게임을 하는데 영화를 본다든가. 영화를 보는데 이게 네. 등등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쓰고 그렇죠. 계신데 네. 자꾸 이제 통신 개념을 자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소비자들이 이용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좀 가는 그런 방안을 좀 우리는 찾아볼 계획이고요. 네. 시장이 이용자 차별이 없어지고 투명화되고 안정화되다 보니까 중소형 대리점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뭐 작년에도 그런 정책을 어느 정도 폈습니다만 올해도 꾸준히 서로 상생 방안을 좀 만들어서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이용자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값싸게 쓰는 방향으로 네. 정책을 이제 수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반가운 소식 같습니다. 그런 것. 네, 무엇보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지상파 UHD 방송이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최초라고요. 네. 네. 그 UHD 방송이 시행이 되면 구체적으로 시청자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벌어지게 되는지요? 지상파 UHD 방송은 종전의 지상파 방송과는 달리 쌍방향성이 됩니다. 아. 종전의 지상파 방송은 그냥 전파가 갖다 주는 컨텐츠를 그냥 보는 거였는데 반해서 올 IP 기반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주도적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 이제 프로그램 밑에 가이드가 나와서 그 전에 무슨 프로그램, 후에 무슨 프로그램, 네. 그냥 제목은 알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UHD 지상파 방송이 되면서는 그것이 한 단계 더 진보를 해가지고 종전의 프로그램은 VOD를 바로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앞으로 진행될 프로그램은 예고편 클립을 볼 수가 있는 수 있게. 그런 아주 편리함이 있고 홈 포탈이라고 그래서 이게 채널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화면이 바둑판처럼 돼가지고 자기 네. 거기서 콘텐츠를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서비스가 돼서 양방향 TV가 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 초고화질의 이제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의미를 갖는 것은 내년에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설원에서 펼쳐지는 또 빙상 경기 같은 거를 생생하게 UHD로 이제 방송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한류를 전 세계에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화질이 더 좋아진 콘텐츠를 가지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송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TV 수신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서 지금 UHD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장비들에 대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토대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UHD 방송이 시작이 되면 콘텐츠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콘텐츠 질을 높이려면 또 광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신지요?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UHD 콘텐츠를 제작을 하려면 일반 HD 콘텐츠보다 더 제작 재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요사이 전체적인 경향이 방송 광고는 점점 줄고 있고 오히려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상에서 또 SNS상에서의 광고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광고 제도를 소위 말하는 이제 지상파의 중간 광고를 포함한 광고 제도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온라인 모바일과의 그 경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광고 제도를 좀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측면에서는 광고라는 것이 결국에는 광고주는 그 효율성을 따질 거고, 그다음에 시청자는 불편함 없이 거기서부터 정보를 얻는 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광고들도 방송에서 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좀 그런 변화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방송과 통신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일상에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됐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용자도 불편이 없어야 하고 산업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잠시 영상 보시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 challenge to become a global ICT power nation. How competent is Korea in achieving that goal? Korea is fast and easy, and I can do it everywhere in Seoul. So the internet here is very good, very fast. It's not slow like in other places that I've been to. Due to a boost in supply for smartphones, there is an infinite possibility in the development of a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가 이제 화두입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성공하려면 센서 기술이나 초고속 통신 기술이 뒷받침돼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사이버 공간상에 수집이 되다 보면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좀 더 선도적으로 기존의 어떤 법제도가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is working hard to increase media capability for the society in time with the rapidly changing media environment. 자신의 메시지를 여러 가지 이제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영상을 활용하는데 가장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사진 한 카트나 동영상 하나를 찍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찍고 또 아주 유익합니다. 강사분이 잘 가르쳐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이 기간 안에 이거를 진짜 내가 배울 수 있을까? 전혀 모르는데 했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게 되는구나. 그것도 내가 공짜로 이거를 배우는구나.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The KCC is very busy as accessibility for the society's media is expanding. We see everyone's hard work and efforts in Korea, and there's diverse exchanges with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We can look forward to the future, fruitful activities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네, 위원장님, right to be forgotten이라고 그러죠. 잊혀질 네. 권리. 네. 인터넷상에서 자기의 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인데요. 네, 유럽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되었죠. 네. 그래서 지난해 방통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신 걸로 아는데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 유럽에서 이제 논의된 잊힐 권리는 제3자가 나에 대한 게시물을 올린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였었습니다. 뭐 유럽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의 행복 추구권이라든지 프라이버시를 위해 가지고는 삭제가 돼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또는 알 권리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남아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대립이 돼 가지고 사회적인 합의를 얻기가 좀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물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 삭제 요청을 해가지고 일단 블라인드 조치라고 해서 임시 조치를 하고 30일이 지난 후에 삭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어느 정도는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합의가 없는 부분을 좀 무리하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살펴보니 자기 스스로 올린 게시물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활동했던 사이트에서 탈퇴를 하게 되면 그 게시물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작년에 자기 게시물 적분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 올린 게시물을 내가 올렸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는, 즉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포털에서 나름대로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라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 자율 규제에 대해서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것 같아요.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계신지요? 사실 아까 저희 업무 중에 이제 인터넷 윤리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의 이제 역기능이 자꾸 논의가 되면서 그 윤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더 현실적인 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선 작년에 그 이름을 밥상머리 인터넷 윤리 교육이라는 것을 지어가지고 네. 먼저 부모님들한테 실천 노트 같은 걸 만드시도록 해서 말 그대로 식사 시간에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나도 이렇게 할 테니까는 너희들도 같이 하자. 네. 동참을 이끌어내는 그런 윤리 교육을 실시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디이너뷰의 공식 질문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요즘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은 두드려야 열리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세게 두드리면 세게 두드릴수록 더 빨리 열린다. 네. 만약에 아무리 찾아봐도 문이 없으면 네. 문을 만들어서 두드리면 열린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세를 가져라는 말씀입니다. 예.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노력하고 고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